이제 짧게 마음챙김 명상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의자에 앉아서 하는 실습을 해볼 텐데요. 의자의 끝부분에 엉덩이를 이렇게 대고서 앉는 게 몸을 곧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보시겠어요? 네. 입을 살짝 벌리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네. 방금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명상에서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이런 자세를 취해 보시겠어요? 네, 구부정하게. 사실 현대인들이 가장 대표적인 자세. 너무 아닌가요? 익숙한 네, 자세여서. 그러고 일을 저희가 하죠. 사실 이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으면은 이 안에서도 계속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고 그럴 겁니다. 보는 사람도 제가 지금 어때 보이세요? 그쵸, 뭔가 우울해 보이고 네, 좀 보는 사람도 네, 그렇고 자신감 없어 보이고. 아마도 저에게 하는 반응도 그렇게 올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되게 당당하게 느껴지는데요. 와, 그런가요? 자신감 근데 넘치고. 조금 더 힘을 줘보세요. 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죠. 네. 아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 회피하는 것보다는 맞서 싸우는 게 오히려 나니까요. 그런데 24시간 이렇게 지내면 어떨까요? 힘들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네, 너무 피곤한 일이겠죠. 네, 명상의 자세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중립적인 자세입니다. 네, 회피하지도 않고 또한 맞서 싸우지도 않고요. 그리고 몸을 편안히 이완을 합니다. 무릎은 이 위에 올리시는 게 좋고요. 대신 척추는 곧게 세웁니다. 네, 그리고 발에 한번 움직임을 느껴보면서 발은 편하게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호흡은 자연스러운 호흡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들숨은 몸의 교감신경을 자극하거든요. 교감신경은 우리 몸에 적당한 긴장을 불어일으킵니다. 그에 비해서 날숨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데요. 부교감신경은 몸을 이완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입을 살짝 벌리시면 더 좋아요. 이를 악물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입을 살짝 벌리는 것만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눈을 감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명상은 특별한 집중의 상태나 어떤 고요한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기억해 주십시오. 그저 몸에서 일어나는 일, 나의 호흡,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부드럽게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편안히 숨을 쉬고 들숨, 날숨, 그리고 주의를 배 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럼 배에서 움직임이 느껴질 거예요. 움직임이 잘 느껴지지 않으면 이렇게 손을 올려도 괜찮습니다. 그럼 호흡에 따라서 팽창하고 수축하는 배의 움직임이 느껴질 겁니다.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어떤 느낌이 있는지 그대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배가 부풀거든 팽창 혹은 들숨, 배가 수축하면 수축하는 대로 수출 혹은 날숨,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이제 주의를 바닥과 닿아 있는 발바닥으로 가져갑니다. 만일 가려우면은 가려움 하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가렵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가려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따라가 봅니다. 딱딱하면 딱딱함, 부드러우면 부드러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이제 주의를 정수리로 보내보시겠어요?
정수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간지러우면 간지러움, 딱딱하면 딱딱함, 뭔가 움직이고 있으면은 움직임,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이제 주의가 머리를 따라서 눈썹을 지나고 눈꺼풀을 지납니다. 그곳에 떨림을 한번 느껴보시고요. 다시 코와 인중을 지나서 입술을 지납니다. 그리고 아, 나는 지금 여기 이곳에 있구나 를 떠올리면서 서서히 눈을 떠봅니다. 어떠셨나요?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요? 네. 제 자신에게 좀 집중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저의 자신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본 느낌이에요. 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리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사실 마음 챙김 명상, 이 짧은 명상이라도 우리가 5분 정도 하루에 이 시간을 갖는다면은 사실 그 시간만큼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주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알아차림은 그저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비판단, 이것이 알아차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저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행위. 명상을 하다 보면 주의가 달아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호흡에 집중하거나 몸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향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이 향기는 밥 냄새인데 어제 저녁에 누구랑 먹었던 밥은 굉장히 맛있었어. 오늘은 또 뭘 먹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주의가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더 이어져서 저 멀리 산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다시 일로 가져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여기서 더 이어지는 부분들을 중간에 차단하고 다시 또 현재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는 게 사실은 명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에 절반 이상, 아니 오히려 7, 80%의 시간을 다른 생각들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이라도 계속 가져와서 현재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명상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은 우리의 뇌가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사라 라자르 박사팀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렇게 멀어진 주의를 다시 가져오고 하는 이 과정의 반복 속에서 우리 대뇌에서 자기조절력과 그리고 인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 영역이 실제 해부학적으로 두꺼워진다는 것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의 근육이 강화되고 알아차림의 힘이 커지면은 명상 중에 때로는 내 안에 있는 목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끊임없이 어떤 목소리들이 계속 속삭이고 있습니다. 난 안 돼. 이건 하지 마. 난 할 수 없어. 두려워. 이건 다 나 때문이야. 혹은 반대로 이건 다 그 사람 때문이야. 이런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린 이 내면의 목소리의 명령을 덥석 물어서 바로 반응을 합니다. 혹은 그 목소리가 너무 싫어서 배척하거나 거부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목소리들을 거부하고 싫어한다는 것, 그것은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일 겁니다. 또한 그 중에 목소리 하나만 내가 가져와서 그것이 나야, 이것이 나의
굳건한 정체성이야 라고 살아갈 때 만일에 그 정체성이 무너진다면 그것 역시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일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공간은 경청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잠깐 귀를 기울이고 알아차림으로 판단 없이 배척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혹은 너무 좋아서 덥석 울지도 않고요. 그냥 그 목소리를 들어보고 아, 네가 나의 일부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들이 스스로 존재하게, 즉 자존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그때 이런 일화를 좀 들려주거든요. 체로키 인디언 부족에서 전해 내려온 얘기인데요. 어느 날 부족의 추장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는 2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하나는 굉장히 사나운 늑대고 또 하나는 굉장히 순한 늑대란다. 자,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는 2마리 늑대 중에 누가 이길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 당연히 사나운 늑대가 강하니까 이기겠죠. 혹은 다른 아이들은 순한 늑대가 이겨야 돼. 그래야지 착한 사람이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추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화나 슬픔, 짜증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먹이를 주지 말고 기쁨이나 즐거움 이런 긍정적인 감정에만 먹이를 줘야겠구나, 이런 감정만 강화해야겠구나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2마리 늑대가 살고 있다고 추장님은 얘기하시잖아요. 만일에 그 중에 한 마리에게 먹이를 안 준다면요, 이미 살고 있는데요, 나중에 훨씬 더 크게 물어뜯을 겁니다. 우리 안에서 화가 날 때 이를 계속 억누르고 억압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화병 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몸의 증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 억압된 화가 다른 사람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폭행같이 끔찍하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는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먹이를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이다 하는 점입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의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요, 우리 뇌에는 접근과 회피의 반응을 관장하는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접근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좌뇌의 앞쪽에 있는 곳에 신호가 활성화되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에서 회피를 하려고 한다면 우뇌에 있는 신호, 이 앞쪽에 있는 신호가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너무나 화가 났던 기억이나 그런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너무 짜증나서 막 얼굴이 저절로 찌푸려지는 사람을 떠올리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즉각적으로 몸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막 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사실 얼굴을 찌푸리는 게 이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때 우리가 마음의 닻을 몸에 내려야 될 때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마련할 때입니다. 잠시 호흡을 해보시겠어요?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그대로 알아차려 보세요. 주먹이 불끈 쥐어졌을지도 모르고요.
몸에서 미간이 찌푸려지고 심장이 막 뛰고 혹은 가슴이 답답할지도 모릅니다. 그쪽으로 주의를 보내서요. 이런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관찰해 보십시오. 실제 감정은 감정 자체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몸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만날 수 있는 길도 이 몸밖에 없는 거죠. 어떠신가요? 약간 공간이 생겼나요? 바로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뇌과학적으로는 한 번의 호흡과 그 알아차림만으로 감정뇌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물질이 이 뇌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중간에 중단을 시킵니다. 내가 화가 났다. 화가 나타났구나. 이 둘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화와 완전히 동일시가 돼버린 거죠. 두 번째는 화가 내 안의 일부로서 나타난 것이고 나는 화의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인사이드 아웃 혹시 보셨나요? 거기 안에 귀여운 캐릭터가 있잖아요. 버럭이라고 했나요? 네, 화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버럭이를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때로는 이 버럭이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너무 즐겁다, 내가 너무 기쁘다 라고 할 때는 그 기쁨과 내가 일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중독 물질이 많이 생겨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 없어지면은 굉장히 허탈함에 빠집니다. 아마도 주위에서 너무나 밝고 즐겁게 늘 즐거운 분들을 본다면은 때로 그 뒤로 굉장히 우울하고 허탈한 모습까지 같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즐거움의 감정이 우리에게 왔을 때 알아차림으로 그 즐거움을 대한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어서 고마워. 이제 너를 떠나보낼게. 다음에 네가 오더라도 집착 없이 너와 함께 할게. 마음챙김 명상은 이처럼 긍정과 부정의 가치 판단 없이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만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의 마음의 아픔과 치유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명상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치유의 시간 속에서 제가 명상을 통해서 변화했던 혹은 명상을 통해서 조금 더 내 자신에게 무언가 통찰을 주었던 것들을 나눔으로써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용과 동의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아주 오래오래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현재에 충실하면은, 현재를 제대로 살면은 결과는 그에 따라서 알아서 오게 된다. 다음으로는 열림과 공감입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에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질투도 많고요. 그리고 자존감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질투가 많다는 것은 제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상처받기 쉽다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상처받는 것은 나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부분들을 비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비난할 권리를 주었더라고요. 내 안에 비난받은 나에게, 내가 거부하고 싫어했던 나에게 시선을 주고 그것을 바라보고 알아차린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열린 자세,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자세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와 행복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할 일입니다. 삶은 언제나 많은 힘겨움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가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 쪽으로 생각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게스트하우스와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여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어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을 존중으로 대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이하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는 손님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손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긴 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